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이건 2025년 110만 개보다 5만 2천 개나 더 늘어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거나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자세하게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1월 27일에 공식 발표했는데요. 모집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유형인데요. 2026년에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요. 일부 직영연금 수급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격의 활동인데요. 월 30시간 일하시면 월 29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경비로 연간 18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활동 기간은 평균 11개월 정도이고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학교에서 급식 지원을 하시거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일, 환경 정비 같은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경로당 배식 지원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노노케어 같은 일자리가 우선 지정일자리로 운영됩니다. 이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라서 정부에서 특별히 우선 배치하는 일자리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월 10회 정도 활동하시면 되니까 부담이 크지 않으시죠. 두 번째는 노인 역량활용 사업입니다. 이건 사회 서비스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026년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기본이고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 63만 4천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결근 없이 60시간을 다 채우시면 주휴수당으로 약 12만 원을 더 받아서 월 최대 76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10개월이고요. 하루 3시간씩 월 20회 정도 활동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초등학교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거나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지원하시거나 시니어 컨설턴트로 활동하시거나 안전관리 지원 같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공익활동형보다 급여가 높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유형인데요. 어르신들이 직접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참기름 제조 사업단이나 카페 운영, 택배 사업, GS25 편의점 운영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초기 사업비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나중에는 사업 수익으로 운영하시는 방식입니다. 근무 시간과 급여는 사업단마다 다른데요. 사업이 잘 되면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최대 267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취업 지원형입니다. 이건 민간 기업의 취업을 연결해드리는 사업인데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으시거나
관련 업무 능력이 있으시면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드립니다. 시험 감독관, 주유원, 경비원, 조리사, 버스 운전원 같은 다양한 직종이 있고요. 근무 조건과 급여는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에서 연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기업들이 어르신들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60세 이상 어르신이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일하시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부에서 기업에 최대 2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어르신들을 더 많이 채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업 유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요. 직영연금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영연금 수급자의 경우 단독 가구는 월 소득 175만 원 이하의 주택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월 소득 302만 원 이하의 주택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 가구 기준도 있는데요. 단독 가구는 연 소득 금액 2,280만 원 이하의 주택 공시가 2억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 가구는 연 소득 금액 3,921만 원 이하의 주택 공시가 2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노인 역량활용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 기본이고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공동체 사업단과 취업 지원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 지원형은 예외이고 노인 역량활용 사업과 공동체 사업단의 경우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전문의가 활동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면 예외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이미 2개 이상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내에서도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과거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신 분들은 제한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90일이 지나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시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셔야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 모집합니다. 2026년 사업의 경우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주소지 근처의 동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같은 수행기관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 주소는 www.senior로.kr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에 거주하시는 지역을 입력하시고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의 모든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원하시는 일자리를 선택하셔서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도 나중에 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번으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하고요. 주민등록 등본은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통장 사본도 준비하셔야 하고요. 자필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시면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영연금 수급자이신 경우에는 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와 소득금액 증명서,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가가 아니실 경우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어떻게 선발되는지 궁금하시죠? 선발 기준은 사업 유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참여 경력이 있을수록 세대 구성이 취약할수록 활동 역량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런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노인 역량활용 사업은 활동 역량과 필요도, 사무 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체 사업단은 관련 분야, 자격이나 경력, 세대 구성,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고요. 취업 지원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발 결과는 보통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됩니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정말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건 초등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을 도와드리거나 식판을 정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활력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신다고 합니다.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노인 돌봄 활동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경로당 배식 지원이 우선지 정일 자리로 운영되는데요. 이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는 일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도 우선지 정일 자리인데요. 이건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생활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노노케어도 우선지 정일 자리로 지정되었는데요. 건강한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공공시설 봉사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안내나 정리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환경지킴이 활동도 있는데요. 공원이나 거리를 청소하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교통안전지도 같은 활동도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을 지도해 주시는 거죠. 노인 역량활용 사업은 좀 더 전문적인 활동들인데요. 아동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육아 돌봄이나 학습 지도, 급식 지도 같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행정 업무 지원도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문서 정리나 민원 안내 같은 행정 업무를 보조하시는 겁니다. 시니어 컨설턴트는 본인의 전문 분야 경험을 살려서 상담이나 자문을 해주시는 일입니다. 안전관리 지원은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안전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고요. 지역사회 문화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동체 사업단은 정말 창의적인 사업들이 많은데요. 참기름 제조 사업단은 직접 참기름을 만들어서 판매하시고 수익을 나누시는 겁니다. 시니어 스토어는 편의점이나 매장을 운영하시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GS25 편의점을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사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카페 운영 사업단도 있고요.
택배 사업단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지하철역에서 택배 업무를 하시는 거죠. 공산품 제작 판매 사업단도 있는데요. 수제품이나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겁니다. 식품 제조 판매 사업단도 있고요. 도시락이나 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하십니다. 취업 지원형은 민간 기업 일자리라서 더 다양한데요. 시험 감독관은 각종 시험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시는 거고요. 주유원은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경비원은 아파트나 건물에서 경비 업무를 하시고요. 단순 노무직도 있습니다. 조리사나 제조 종사자, 서비스직, 버스 운전원 같은 직종도 있습니다. 관리 사무직도 있어서 사무실에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급여와 근무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에 월 29만 원을 받으시고 부대 경비로 연 18만 원을 추가로 받으십니다. 11개월 동안 활동하시니까 연간 약 337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죠. 하루 3시간씩 월 10일 정도 활동하시면 되니까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노인 역량활용 사업은 월 60시간 활동에 월 63만 4천 원을 기본으로 받으시고 주유수당 약 12만 원을 더하면 월 최대 76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활동하시니까 연간 약 76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겁니다. 하루 3시간씩 월 20일 활동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사업단은 사업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데요. 정부에서 연간 최대 267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고 추가 수익은 참여자들이 나눠 가지십니다. 사업이 잘 되면 월 40만 원 이상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 지원형은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인상될 예정이니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시면 월 21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의 경우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일하시고 정규직 전환되면 정부에서 기업에 최대 27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서 채용이 더 잘 됩니다. 모든 노인 일자리 사업은 4대 보험 적용 여부가 사업 유형마다 다른데요. 공익활동형은 근로자가 아니라 활동비를 지급받는 형태라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 역량활용 사업과 취업 지원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4대 보험에 가입하시게 됩니다. 공동체 사업단도 근로 형태에 따라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노인 일자리로 추가 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역량활용 사업의 경우 연간 760만 원 정도 받으시니까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자, 이제 신청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하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기 있는 공익활동형이나 노인 역량활용 사업은 경쟁률이 높아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둘째,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체력이 약하시거나 오래 일하기 어려우시면 공익활동형을 선택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으시면 노인 역량활용 사업이나 취업 지원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셋째, 신청 제외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수급자이시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시면 신청이 어려우니까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특히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은 필수이고 징역연금 수급자이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여러 사업에 동시에 신청하시면 안 되고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선발 기준을 잘 이해하세요. 소득이 낮을수록 경력이 있을수록 유리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교육을 성실히 받으세요. 선발되신 후 사전 교육이 있는데
이걸 이수하셔야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째, 안전에 유의하세요. 활동 중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변화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10만 개에서 2026년 115만 2천 개로 5만 2천 개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1월 27일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둘째, 우선지정 일자리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경로당 배식 지원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노노케어 같은 사회적 약자 지원 일자리가 우선지정 일자리로 운영됩니다. 이런 일자리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셋째, 노인 역량활용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넷째, 민간형 일자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취업 지원형과 공동체 사업단을 통해 민간 영역으로의 취업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이나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디지털 교육을 제공합니다. 여섯째,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선되어서 어르신들이 더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활동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도 확대했습니다. 여덟째, 지역 맞춤형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국의 모든 노인 일자리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근무 조건은 어떤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senior로.kr입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번으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5만원 이상, 부부 가구는 최대 월 56만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일자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십니다. 의료비 지원도 다양한데요. 만 65세 이상은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30%로 줄어듭니다. 치매 검진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독감 예방접종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 할인도 큰 혜택인데요. 만 65세 이상은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KTX나 SRT 같은 기차는 3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할인되고요. 문화 혜택도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 국립공원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도 경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기시기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노인 일자리와 함께 활용하시면 훨씬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익활동형 노인 역량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취업 지원형 4가지 유형이 있고요. 각각 근무 시간과 급여, 조건이 다릅니다.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집중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형성, 자존감 향상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희망 근무 조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체크하세요. 선발 기준을 이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은 필수입니다. 선발되신 후에는 성실하게 활동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인기 있는 일자리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서두르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번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셔도 되고요.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생활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에는 115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